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 거루행정사 이경배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강좌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단법인 설립 준비,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주무관청 허가시 검토사항,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 및 신고, 설립에 필요한 서식, 그리고 법인 설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설립 준비입니다. 법인의 목적, 명칭, 정관 작성, 기관 구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의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 절차를 확인 후 법인 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선정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므로 그에 합당한 목적 사업을 선정합니다. 목적 사업별 사업 수행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목적 사업은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시행이 쉽지 않은 사업을 의욕이 없어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설립자의 구성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발기인은 향후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발기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하여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속하여 전체 등기소를 대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을 입력해 보면 동일한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행정관청에 따라서는 명칭을 정한 사유와 개념을 정리하여 명칭을 정하는 과정을 창립총회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별로 표준정관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표준정관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 표준정관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표준정관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기 위한 정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인이 수혜자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기속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할 것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창립총회 개최입니다. 창립총회는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보고, 임원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 모임입니다. 주무관청별로 창립총회 시나리오 모델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창립총회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다음은 기관의 구성입니다.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며 감사를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주무관청에서는 반드시 요구하고 있으므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의 덕실에 관한 규정은 회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사단법인에서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면서 필요기관이므로 정관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인 필요기관입니다.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3조에 의거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입니다. 주무관청에서 감사 없이는 설립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1인 이상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2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확인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제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이임 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별 권한 위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비영리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활동 범위가 2개 시도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영리 법인의 활동 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하는 경우에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활동 범위가 3개 시도 이상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 내의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과천과학관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활동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활동의 범위가 2개 시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과 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 활동 범위가 3개 시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무관청입니다. 문화재청은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범인에 대해서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활동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원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활동의 범위가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활동의 범위가 시도 관할에 한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활동의 범위가 인접한 2개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관 중 수산 및 해양 레저 스포츠 분야의 활동의 범위가 해당 시도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활동의 범위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 활동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구역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허가 신청 제출 서류입니다. 먼저 설립허가 신청서는 주무관청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설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범인의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설립 발기인 명단은 정관에 기명 날인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발기인의 진실성 있는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와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발기인 명단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번 명부에는 굳이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는 주무관청별로 관리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한부를 첨부합니다. 특히 재산 목록 중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이 첨부하여 정관과 같이 간인 처리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후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도 주무관청별로 관리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별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는 발기인 작성과 같이 인감도장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주무관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견본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 설립의 적법한 절차에 걸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육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고 설립 취지, 정관의 심의 의결, 임원의 선출,
재산 출혈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등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회의록 각 명과 면사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하도록 합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회의록 간인 처리 규정은 없으나 주무관청별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예민하게 하긴 하므로 아예 간인 처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합니다. 다음은 주무관청 허가 시 검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의 명칭과 설립 목적, 사업 등이 해당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인지 검토하고 법인 설립의 필요성,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인 명칭의 유사성에 있어서는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활동 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합치되어야 합니다.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허가 신청을 한 법인 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하고 또한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재정적 기초를 확보 가능성에 있어서는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 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다음은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주무관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처분을 이행합니다. 여기서 20일은 공무원 실근무일입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법인 설립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 등기 및 신고사항입니다.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지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하고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등기는 법인 설립 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서, 자산총액 증명서, 인감신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세무서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이를 활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합니다. 다음은 설립에 필요한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기인 명부입니다. 법무부 서식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종 서식은 주무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식을 확인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산 목록입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목록입니다.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에 첨부하여 간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작성 서식입니다. 이 또한 법무부 서식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식이 서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 정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9월 10일 선고된 내용입니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성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이런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 처분의 저당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주무관청에서는 재량권을 과하게 행사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27년 전 판결된 판결문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가 거부되어도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법원 판결 후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강좌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